영나이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사빈의 청년나우 진행의 강사빈입니다. 벌써 2022년이 지고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오늘 녹화는 새해 첫 녹화인 만큼 작년 한 해 동안 이 지역 대학가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는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역시 두 패널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경북대 신문에서 기자로 활동 중이신 분이 패널로 나와주셨는데요. 한번 먼저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경북대학교 학보사 경북대 신문에서 사회부 기자로 일하고 있는 허창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씀드릴 주제가 이게 거의 2년 정도 이어지고 있는 아주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일단 그럼 이슈 소개 간단하게 먼저 해주시죠. 네, 바로 대현동 이슬람 사원 갈등 문제를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네, 이 해당 이슈가 오랫동안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또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네. 작년에 있었던 가장 큰 이슈로 선정될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법적 송사는 다 끝난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어떻게 끝났나요? 일단 사건의 시작은 3년 전인 2020년 9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경북대학교 서문 근처인 대구시 북구 대연동 주택가 부근에 네, 북구청은 이슬람 사원 건축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12월 3일에 네. 이제 공사가 시작되고요. 이후 21년 2월 16일에 대연동 주민 351명이 이슬람 사원 건축 취소의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북구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곧바로 공사는 중지가 되고요. 그 후 5개월 뒤인 네. 7월 5일 이슬람 사원 건축주가 이 해당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네, 이후 주민들은 네, 항소했지만 네, 2심에서 패소했고 네, 최종적으로 작년 9월 16일에는 네. 대법원이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결국 이슬람 사원은 지어지고 있는 중인 겁니까? 네네. 지어지고 있는 중인데 예. 지금 현재 대연동 주민들은 작년 말부터 네. 공사 현장 부근에 두 개의 돼지 머리를 두거나 아, 예. 바비큐 파티를 하면서 네. 마지막 저항을 지금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고기라는 게 사실 이슬람 문화를 가진 분들에게는 원래 식용으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사를 지연 내지는 조금 방해하기 위한 행위들을 지금 펼쳐오고 있는 건데요. 네. 이 기저에는 어쨌거나 여전히 뭐 법적인 판결이 났어도 이슬람 사원 건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의견을 담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게 그러면 우리 허창현 기자님이 작년 이 경북대에서 제일 큰 이슈로 꼽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이 아무래도 네, 문화에 대한 차별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게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다양한 시각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뭐 주민들이 받는 피해를 생각해야 한다. 네. 혹은 이제 이슬람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 이런 네. 식으로 대립적인 시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네. 뭐 이게 학내 구성원 중에서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저기 교수 단체 민주화 교수협의회인가요? 민교협 자체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목소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사실 일각에서는 왜 학교에서 이 문제에 나서지 않느냐라는 불만까지도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가 언제쯤 해결될지는 아직도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 보고 다시 후토 그때 찾아뵙겠습니다. 영남대 신문에서는 또 이승민 기자님 나와주셨는데요. 네, 우리 이 촬영을 진행하기 전에 제가 이승민 기자가 작년 한 해, 그러니까 영남대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죠. 그 이슈로 무엇을 꼽았는지를 봤습니다. 바로 수강 신청과 관련된 내용이죠. 한번 내용 전달해 주시죠. 네, 보통 이제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할 때는 네, 그 과목의 교수님하고 네. 수업 계획서를 보고 네. 보통 수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2022학년도 2학기 수강 신청할 때는 네. 이 교수가 미지정으로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수, 이 수업을 맡는 교수님이 누군지 안 보이는 상황이었던 건가요? 네, 그럼 수업 계획서 역시도 없다고. 없는 상황에서 수강 신청을 진행한 거군요. 네. 이거에 대해서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강의가 한 두 개 뭐 이 정도로 이제 미지정이 됐다면 네. 학생들도 이제 참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네. 이 강의가 무려 네. 300개. 아. 그러니까 전체 강의의 10% 정도가 네네. 미지정으로 됐다고 합니다. 그럼 사실 이 이슈를 꼽으신 것 자체가 작년 한 해 동안 되게 큰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꼽으신 거였을 텐데 네.
그럼 뭐 학내 구성원들의 반응 아니면 뭐 대학 본부 측의 반응 이런 것들도 있었나요? 일단 학교 측에서는 네, 이제 2019년에 강사법이 새로 개정됐습니다. 네네, 이제 그 새로 개정된 강사법에는 이제 3년마다 네, 강사님을 재임용을 해야 되는데 네, 이 과정 자체가 길어지다 보니까 네. 교수 미지정 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해명을 한 거고요. 네. 이따 후토크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 후토크 시간으로 찾아뵈었는데요. 오늘은 자연스럽게 한번 뭐 이 후토크에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뭐 먼저 나서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영남대학교 이슈였던 그 교수 미지정 문제,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봤었는데요. 사실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강 신청을 할 때 그 같은 과목에 있으면 교수들이 누군지에 따라서 굉장히 반응이 많이 갈리곤 하는데, 이게 교수가 미지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학생들이 불만을 많이 겪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안으로 학교 측에서는 이제 추가 수강 정정 기간이라고 본 수강 신청 끝나고 한 1주, 2주 뒤에 수강 정정 기간을 뒀는데 이때는 아무래도 이제 본 수강 신청 때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이미 한 후라서 또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없다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또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법이 개정되고 나서 약간 과도기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또 벌어졌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아, 예, 좋은 생각입니다. 네. 이제 뭐 경북대 이슈 이 부분은 참 저도 이제 생각이나 고민을 참 많이 하는 편인데 너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차라리 어차피 그렇게 유학생들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학교 본부 내에서 조금 공식적으로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오히려 이런 논란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드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빨리 이제 좀 합의가 이루어지는 방향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전부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이 지역 대학가를 달구는 이슈에는 무엇이 있을지 참 궁금해집니다. 2022년 모두 고생 많으셨고 2023년 개묘년이죠. 검은 토끼의 해. 더 정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